전기차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이죠. 2차 전지.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그런 경제 논리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리도 개입이 되고 예. 그래서 정치 리스크도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요즘 보면 전기차 판매가 생각만큼은 빠르게 안 늘어요, 보면.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 이론 자체를 예. 안 믿는 분, 예. 이 트럼프라는 양반이 만약에 미국에서 집권했다. 예. 그러면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정책 기조가 뭐 바뀌거나 아니면 좀 느슨해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리스크에도 이 투자자들이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정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에너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항상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공식적으로 받다 보니까 공식적인 정치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제 오픈이 돼 있잖아요. 클린하게 오픈돼 있는데 공화당 쪽 정부는 언제나 이 에너지 분야나 뭐 환경 분야를 같이 놓고 말씀드린다면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전통 에너지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입장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입장을 역시 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슬로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풍부한 국내 자원을 왜 활용을 안 하냐. 그리고 친환경은 뭐 이 정도면은 뭐 환경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기준에서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친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 전통 에너지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반발이냐면 민주당 정부 쪽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야, 그래, 친환경으로 가야 돼. 인류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친환경 기업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지금 기준은 전기차 뭐 이런 쪽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 도쿄오정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통 에너지 업체에 세금 좀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세금을 굉장히 과도하게 부과를 시킵니다. 뭐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 시절에 벌써 들고 나왔던 게 탄소세라는 단어가 갑자기 2020년 말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이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는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교토오정서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바로 파기입니다. 그냥 뭐 의회를 통과했든 말든 다 필요 없이 파기. 그리고 나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바로 이제 파리 기후협약 체결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야 이거는 과도하다라고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와 그리고 석탄업체 2개 업체가 민주당 정부 시절, 오바마 정부 시절 때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세금을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2020년 6월 달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하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민주당 정책이 인류를 위한 거고 굉장히 뭐 친환경이니까 좋은 것처럼 사실 들리기도 하고 그게 맞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세금 정책, 탄소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반발이 이미 유럽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 때 이건 뭐 원유나 천연가스 부분 유통망을 다 러시아 쪽에 잠궈버리니까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단가가 지금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 정책이나 뭐 공화당 정책 뭐 하여간 왔다 갔다 다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면서 일단은 다시금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사인을 하고 친환경 적시로 들어서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IRA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거는 IRA가 뭐 친환경 정책만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IRA도 먼저 한번 방송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 이건 즉각적으로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상하원을 통과해서 폐기가 안 된다는 건 논리가 맞지가 않고요. 역대적으로 정부가 바뀌면 바로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준에서도 사실 그 2차 전지 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무게감이 더 실렸다면은 이번에는 희한하게 전기차로 이렇게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뭐 취임하고 나서부터도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테슬라 차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차트 보시면요. 19년도에 뭐 테슬라 강세 띈 부분은 전체 시장의 강세 정도의 흐름이었고요. 16배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21년도 1월 달까지 기준의 강세 부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 기준에 민주당 쪽에 승기가 좀 잡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테슬라 쪽의 강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질 2차 전지는 지금의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의 흐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LG화학과 테슬라의 월봉 차트 보시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거의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등락률의 차이는 있죠. 등락률은 이제 테슬라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 3사의 상승률을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예. 시가총액이 LG화학이 그 당시에 7위였습니다. 7위였는데 1년 동안 오른 상승률이 357%.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진입이 된 삼성 SDI가 354%.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이제 494% 올라왔는데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 테슬라가 16배까지 올라올 정도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게 됐고요. 그 정부의 보조금들이 각 정부마다 코로나19도 핑계대 가면서 전부 지원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탄소세 덜 내야 되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기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좀 살 수 있었던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던 거죠. 그러면 2차 전지의 업체들의 기준에서 LG화학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92년부터 합니다. 92년부터 했는데 물적 분할을 결국은 20년도에 물적 분할을 결의를 하고 21년도에 물적 분할을 하거든요. 근데 물적 분할을 못했던 이유가 LG에너지 솔루션이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된 적이 없어요. 그게 2020년도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에서는 똑같은 친환경이어도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적극적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하고 유세를 했고 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판매가 급증을 했고요.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연단위 흑자 전환이 사상 처음으로 나온 거죠. 그 정도의 실적 개선폭이 있다 보니 주가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그렇게 300%, 500% 올라오더라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의 흐름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지금 요 단락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강세를 띄었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300에서 500%의 정상적인 강세를 띄었다. 거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